이곳은 경종의 무덤, 의릉입니다. 조선의 왕이 죽으면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의식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경종의 죽음을 예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종은 1724년 8월 25일 이곳 창경궁 환취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신분에 따라 죽음을 부르는 말도 달랐는데요. 천자는 붕, 제후나 왕의 죽음은 훈이라고 불렀고, 대부는 졸, 그리고 선비, 사는 불록,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사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전통시대에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죽음을 부르는 명칭도 달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례의 명칭도 다릅니다. 황제의 장례를 어장이라고 하고, 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 세자와 세자비인의 장례는 예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옛날 KBS에서 방영했던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전에는 왕이 죽으면은 가장 먼저 초혼의식을 합니다. 왕의 옷을 들고 내시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왕의 혼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상위복이라고 외쳤고, 왕비가 죽으면 중궁복이라고 외쳤습니다. 정해진 초혼 기간이 끝나면은 입관을 하게 되는데요. 입관을 하고 나면은 새 왕이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초혼 기간 같은 경우에는 황제인 경우 7일, 왕은 5일, 세자는 3일을 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3개의 관청이 설치됩니다. 먼저 빈전도감은 빈전을 운영하고, 국장도감은 장례 전체를 지휘하며, 산릉도감은 왕릉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나면은 초혼 의식을 한 후에야 새 왕이 즉위하기 때문에 그 초혼 의식을 하는 동안에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상이라는 임시 최고 책임자를 둡니다. 보통은 영의정이 맡게 되는데요. 경종이 죽고 나서는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이광좌라는 사람이 원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곳은 창덕궁 선정전입니다. 선정전은 평소 임금이 정사를 보던 편전입니다. 경종의 관은 환취정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빈전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종의 관 안에는 숙종의 어필이 함께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당시 경종의 부인이었던 선의왕후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경종은 평상시에 부왕인 숙종의 어필을 아꼈는데요. 선의왕후의 요청을 받아들인 영조가 경종의 관 안에 숙종의 어필을 부장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것도 숙종의 어필 사진인데요. 숙종은 어필을 매우 잘 쓰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붓끝의 힘과 균형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거는 숙종이 쓴 큰 글씨인데요. 큰 글씨가 더 강한 기세를 보여주는 것 같죠? 왕이 죽게 되면은 3가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호, 묘호, 능호인데요. 시호는 그 사람의 생전 행적을 평가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을 충무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충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시호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2글자 정도 시호를 받게 되는데, 왕이나 왕비는 2글자 이상, 경종 같은 경우에는 8글자를 시호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묘호는 종묘에 모실 때 쓰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종, 영조 같은 호칭입니다. 역사에서 왕을 공식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호는 왕의 무덤 이름입니다. 경종은 의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아무 규칙 없이 막 짓는 것이 아니고 시법이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법은 왕의 생애와 덕을 글자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종의 경자는 깊이 생각하고 크게 헤아린다는 뜻이고요. 또 정조가 받았던 정자에는 이정복지, 정으로서 복종시킨다,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라는 임금이 받은 성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안민, 입정, 백성을 편안히 하고 올바름을 세웠다. 그래서 흔히 묘호로서 성을 받은 군주들은 문물이나 제도를 완비한 왕들이 많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신하들이 상의를 해서 이 시법을 바탕으로 3가지 정도의 묘호를 정하게 되고요. 그 3가지 묘호 후보들 중에서 그 다음 왕, 후계 왕이 하나를 정하면서 왕의 묘호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이름 속에 왕의 평가를 담은 것이죠.